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시간이 이렇게 빠르죠. 제가 어렸을 때 우리 할머니한테 들은 말이 있습니다. 그때는 어렸을 때는 몰랐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건 저는 귀신인 줄 알았어요. 어렸을 때는. 근데 귀신이 아니라 우리 할머님이 무서운 게 두 가지가 있답니다. 첫 번째 무서운 게 사람이래요. 사람. 그러니까 호랑이보다 더 무섭고 귀신보다 더 무서운 게 사람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서운 게 시간이랍니다. 시간. 그래서 시간이 흘러가면 아무리 슬픈 일도 잊혀지고 그런다네요.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벌써 여러분들 8월 달도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58일 정도 남은 것 같아요. 네? 60도 아니고 58일 남았습니다. 이렇게. 저거 빨리 끝나잖아요. 빨리 끝나고 여러분도 자유를 찾아야지. 지금 감옥이잖아, 감옥.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60점 맞는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58일간만 감옥 생활을 해야 돼요. 제가 이번 주 들어와서 계속 모든 학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내일 또 이야기하겠지만, 공부가 안 되면 불안하죠.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책만 계속 당겨요. 이렇게 당깁니다. 그러면서 또 무슨 생각을 하냐면, 스스로 공부를 하지 않을 구실을 만들어요. 이건 내가 합격해서 뭐다 써먹지? 이렇게 한다고. 그런 구실을 만듭니다. 그러면 공부는 더욱더 하기 싫어지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점수가 안 나오면 미치겠다 한다. 그 미치겠다 할 때 하나라도 더 보는 겁니다. 그래서 60점 맞는 시험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은 아무리 점수가 낮아도 40점에서 50점 사이는 다 맞추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 남은 기간에 조금만 더 하면 돼요. 조금만. 그러다가 그날 또 운이 좋아서 찍는 게 3개 정도 맞췄다. 그러면 추가 합격이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으로 내가 들어가서 혼자 해야 되겠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잘못된 생각이고, 집에서 혼자 하는 것보다는, 나는 학원 오면 막 맨날 똑같은 소리 하고 막 듣기 싫어 죽겠어. 어떤 사람은 제 사투리가 너무 심해서 듣지 않는 사람. 실제로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 사투리가 그렇게 심합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제가 들었습니다. 그분은 우리 학원 아니고 다른 학원인데, 그분은 제가 듣는 줄 모르고 원장님한테 이야기하는 거야. 사투리가 심한. 진짜요?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원장님이, 제가 이제 내가 나오니까, 그분은 가고 내가 나오니까 민망한 거야. 원장님 들었어도. 그러니까 원장님이 그렇게 하세요. 세상은 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이렇게 딱 끝내더라고. 그래서 내 사투리가, 그분은 내 사투리가 아니라 내 자체가 싫은 것 같아. 그잖아요. 그지? 근데 나는 그분 얼굴도 잘 기억 안 나거든요. 이제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참 다양성이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학원 나오기 싫다, 맨날 똑같은 소리다, 그래도 들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결혼 점수가 50점이라 해봐요. 나 50점이고 똑같은 소리 하고 맨 정책론 해봐야 정부가 개별해야 한다, 공공재 그런 B자가 나와야 된다, 한 똑같은 소리 하니까 듣기 싫다. 그럼 안 들어버려. 안 들어버리면 이 점수가 58일 후에는 몇 점이 되냐면 35점으로 가요. 이게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고. 그럼 나는 결혼 50점 됐으니까 결혼 싫고 민법에 70점 맞춰야 되겠다. 그럼 민법 공부를 해요. 그럼 민법은 70점이 될 수 있어요. 내 결혼이 50점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점수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혼은 37.5를 맞아야, 아무리 뒤져봐도. 민법은 잘 찍어서 75점을 맞고 미쳐버리지. 미쳐버리지. 이럴 수 있다는 거야. 이럴 수. 그래서 혹시라도 학원에 나는 정말 오기 싫다. 그래도 학원 주위에서 공부해야 돼. 학원 주위에서. 진짜 집에서 공부하면 안 된다니까. 학원에 와서 이렇게 수업 듣고 그게 가장 좋고. 그러면 이런 분이 있어. 학원에 들어와서 수업 들으면 시간을 뺏긴다고.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학원에 와서 오늘 정책론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부동산 정책을 공부하게 되면 부동산 정책에서 무엇이 중요하다는 거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10개를 내가 이야기하면 그 중에서 7개는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구나. 그럼 집에 가서 그 7개 아는 것을 또 한다. 가서 부동산의 특성을 또 한다고 하지 말라고. 수업 들었으면 이걸로 족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학원 가면 공부 분량만 늘어나고 또 집에 와서 해야 된다. 여기 앉아서 해야지. 이게 3월달이 아니니까 많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정리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서 안 되는 거 체크해서 집에 가서. 이렇게 하면 공부 분량이 줄어드는데, 근데 막 열심히 써. 볼펜 달아지게. 왜? 집에 가서 보지도 안 하면서. 그러니까 여기서 정리하는 거예요. 자, 결론은 제가 저하고 같이 끝까지 가봐요. 그러면 60점 맞출 수 있으니까. 들어가지 말고 밖으로 나오시라는 거예요. 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다음 주는
다다음 주 이제 2주에 걸쳐서 100문제를 푼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설명을 한 문제를 설명하면서 특히 뭐 탄력성이라든지 투자론 한 문제 설명을 제대로 하잖아요. 그러면 10분 이상 걸려요. 10분 이상. 그러면 1시간에 설명을 제대로 하면서 풀어버리면 그러면 1시간에 많이 풀면 5문제 풀고 끝나요. 그럼 5문제면 그러면 4시간 하면 20문제 풀고 끝난다고. 그럼 이제 2주에 걸쳐서 100문제 하는데 근데 거기서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것은 착착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주 동안 빨리빨리 한다고. 그럼 이제 2주는 이제 어쩔 수 없이 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3주째부터는 동형 모의고사라고 해서 제가 40문제를 주어지면 여러분이 풀고 그 다음에 제가 해설한단 말이에요. 그때 첫 주는 잘 나와요. 뭔가 포부를 안고 왔어. 근데 시험을 보니까 점수가 행편없는 거야. 그러니까 안 나와버린다고. 그러면 그것이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점수가 실제로 이런 현상이 발생해요. 엄청나게 많은 케이스가 그렇지 않지만 동형 모의고사 첫 주를 봤는데 부동산의 결혼 42.5를 맞는 거야.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공부는 작년 11월 달부터 했는데 42.5가 나와 동형 모의고사에서. 근데 끝까지 가야 돼. 그러면 이 점수가 그럼 4회째 동형 모의고사 4회째 이게 85점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 4회 모의고사를 보면서 좀 쉬우면 점수가 올라가고 어려우면 또 떨어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시험장에서 이게 꽃을 피울 수가 있어요. 시험장에서. 그러면 특대로 동형 모의고사 1점수 맞았는데 시험장 가서 62.5를 맞아올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건 노리고 하는 건데 여기서 점수가 낮다고 해서 자제라고 안 나온다. 그건 마이너스지. 여러분이 안 나와도 저는 제가 받는 월급은 다 똑같습니다. 나와도 안 나오든. 그러니까 나오라는 이유가 네 월급 더 받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제 그만 이제 공부합시다. 오늘 결론은 나오세요. 제발 좀 나오세요. 나와서 이야기를 좀 할게. 자, 정책론 공부합니다. 정책론은 계산 문제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책문도 계산 문제 하나 있습니다. 하나. 그 계산 문제 있는데 책에는 없어요. 왜 계산 문제 책에 없냐면 16회 때 18회 때 딱 2번 내고 안 내요. 근데 뭐 계산 문제 해봐야 그거 가장 쉬운 문제고 계산 문제도 그렇게 딱 그거 하나밖에 없고 그러니까 빨리빨리 갈 수 있을 거야. 정책론 갑시다. 62쪽에 부동산 정책인데요. 가장 부동산 문제가 먼저 나오고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거, 시장의 실패. 여기 2번, 1번 부동산 문제는 최근에는 거의 나오지 않고 23회 때 나오고 안 나왔으니까 10년 이상 안 나온 겁니다. 23회 때도 매우 쉬웠어요. 자, 2번 정부의 시장 개입과 시장의 실패. 이거는 매년 한 문제 이상을 냅니다. 시장 개입 원인, 시장 개입의 원인, 이렇게. 그 다음에 시장의 실패 원인. 그다음에 시장의 실패 원인 중에서 공공지하고 외부 효과가 더 중요하고 토지 정책, 주택 정책, 조세 정책 이렇게 배워요. 그러면 부동산 문제를 빼버리면 이렇게 4가지를 배운다. 1시간, 4시간에 걸쳐서 배울 겁니다. 그럼 4문제 내지 5문제 나오고 부동산 정책의 특성, 부동산 정책은 무궁무진합니다. 여러분들 부동산학과를 가잖아요. 그 부동산학과를 가면 무엇을 배울 것 같아요? 부동산을 배우겠죠. 그러니까 부동산학과를 가면 여러분이 배우는 부동산학 개론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 부동산학과는 뭘 배우냐면 부동산 정책을 배워요. 이거. 그러니까 부동산학과 이 부동산학 개론을 강의하신 분들은 부동산학과 나오신 분들이 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학과 나오신 분들은 뭘 강의해야 되냐면 부동산 정책, 공법을 강의해야 돼요. 공법을. 그런데 부동산학과 나왔으니까 부동산학 개론 잘하겠네요. 그게 아니에요. 부동산학 개론 잘하는 사람들은 경제학이나 경영학 공부하시는 분들이 잘하고 부동산학을 대학교부터 해서 대학원까지 부동산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사실은 공법을 강의해야 돼요. 공법. 이게 공법이니까. 그러면 이 부동산 정책론은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무궁무진하니까 여기 지금 개론인데 그러면 정책론은 몇 장 안 되거든요. 근데 부동산 정책은 몇 권을 10권을 써도 다 못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궁무진하니까 저에게 안 배운 내용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 어쩔 때는 한 문제도 나오고 그렇지 않고는 다 나오게 그래요. 그러니까 안 배우는 내용이 나올 수 있다. 그것은 어떻게? 잘 찍자. 선생님 다 알고 싶은데요. 그럼 시험 보러 못 간다. 다 알 수는 없으니까. 자, 이제 가볼게요. 자, 정책 이건 다 필요 없어요. 이건 필요 없고 부동산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기 위해서 개입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정책 이렇게 흘러가는 모습이야. 그러면 부동산 시장에 문제점이 있어서 정부가 개입하는 것을 부동산 정책이라 하는데 여기까지 시험에 나올 일 없습니다. 예전에 20년 전에 이런 걸 냈어요. 이런 지문을. 이 지문이 옳은 말인가 봐봐요. 부동산 정책이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공적인 노력이다. 뭡니까? 거기에 옛날에 시험에 한번 나왔어. 20년 전에. 근데 여기까지 이제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어디서부터 나오냐? 여기서부터 나온다고. 그러면 부동산 정책이라 하는데 이게 근데 부동산 정책은 무수히 많다는 거야.
무수히 많아서 이걸 경제학자들이 논리적으로 두 개로 나눈다는 거야. 예? 개입 방법, 분산 전체의 개입 방법이라고. 이제 좀 이따 이거 보고, 그러면 개입 방법에 직접 개입, 간접 개입 이 두 가지만 있는 거야. 경제학에서는. 근데 부동산학으로 오면 토지용 규제가 들어가는 거야. 그럼 요거. 직접 개입, 간접 개입 구별하는 것은 매우 빈번하게 나와. 이게 작년에도 나왔고. 그래서 직접 개입, 간접 개입 이제 구별하는 거. 그럼 이제 흘러가는 모습 볼까요? 부동산 시장에 문제점이 있다. 임대료가 너무 높다. 임대주택 시장에서. 그 임대료가 너무 높은 게 문제죠. 그러면 정부가 노력을 해야 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럼 정부가 정책을 펴야 돼. 그런데 임대료 높으면 임대료 규제할 수도 있고 임대료 보조할 수도 있고 공공 임대주택 공급할 수도 있고. 그럼 임대료 보조를 했어요. 그럼 임대료 보조 정책을 했습니다. 그럼 임대료 보조 정책은 요 세 개 중에서 어디에 속합니다라고 물어봐. 그럼 임대료 보조 정책은 간접이야. 그럼 임대료 보조 정책을 펴면 그럼 임대주택 시장에서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효과. 이렇게 하는 거야. 부동산 정책은 모든 정책이 효과가 나오는 거야. 임대료 규제했습니다. 효과는. 임대료 보조했습니다. 효과는. 이렇게. 그다음에 분양가를 규제했습니다. 어떤 효과가 나타납니까? 이렇게. 이게 결과란 말이에요. 결과. 그러니까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시험에 출제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정책의 효과를 우리가 속속들이 알 수가 없죠. 그러면 이제 큰 틀에서 임대료 규제가 나오면 좋은 효과, 나쁜 효과. 나쁜 효과 규제는 부정적인 거. 그다음에 임대료 보조가 나오면 긍정적. 세금이 부과되면 경제적 효과는 부정적. 이렇게 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혹시라도 모르는 지문이 나왔습니다. 임대료 규제에서 모르는 지문이 나왔다. 그러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판단하면 돼. 그게 긍정적이 나오면 틀린 지문이 될 거고 부정적이면 옳은 지문이 될 거고. 흘러가는 모습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직접 개입, 간접 개입 보게요. 정부의 시장 개입 이유는 정부는 시장의 실패를 수정해서 개입한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시장의 실패가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이야. 그럼 정부는 시장의 실패를 수정해서 개입할 수 있다. 이렇게 내거나 정부는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을 수정하고서 개입할 수 있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 지문 그대로 낸단 말이에요. 또 하나는 사회적 목표를 달성해서 개입할 수 있다. 이 사회적 목표는 경제 논리가 아닙니다. 이게 이제 경제 논리고, 그럼 사회적 목표를 달성해서 개입할 수 있다. 시험 지문은 이 두 개를 잘 줘요. 그냥 여기 있는 그대로 시장의 실패를 수정하고 있어 개입할 수 있다. 사회적 목표를 달성해서 개입할 수 있다. 근데 그 사회적 목표는 엄청나게 많아요. 사회적 목표는 시대마다 달라져요. 제가 이거 설명하면서 그랬잖아요. 지금부터 30년 전에 우리 시대, 우리나라의 문제는 지역 감정 해소, 지역 차별 해소 이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그런 거 않잖아요. 30년 전에는 민주화 그런 것들이 사회적 목표였다고. 근데 지금은 그런 말 않잖아요. 소득 재분배, 주거복지 등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적 목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회적 목표는 효율성일 수도 있고 형평성일 수 있고 다른 것일 수 있다. 그걸 왜? 사회적 목표가 무수히 많으니까. 요거 지문 그대로 나온다고 이제. 그러면 이렇게 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면 정부가 개입하겠네. 그러면 개입 방법이 나오죠. 이제 여기서 단도문이 나온 거예요. 시장 개입 방법은 직접 개입, 간접 개입이 있는데 이거 외우는 겁니다. 이렇게. 이미 다 외웠을 걸 보고, 자, 직접 개입의 뜻, 간접 개입의 뜻은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직접 개입은 여기 있는 것들이 다 직접 개입. 여기까지 공통점. 앞에가 공공이라든지 공영 들어간다는 거. 그럼 직접 개입 방법에서 너무 무거운데 여러분들? 제가 아까 공부 시작하기 전에 무슨 말 했다고 너무 무거워. 그래서 뭔가 열심히 해보겠다. 그거 몇 분 안 가니까 그냥 비장한 가고 풀고 무슨 독립운동한 것도 아니고, 그지? 평상시 하던 대로 지금쯤 멍도 때려야 되잖아. 멍 때리고. 근데 너무 지금 집중하고 있네. 내가 이상하네 지금. 그래서 평상시 하던 대로 하란 말이야.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까지 공통점은 공공 들어가는 거, 공영 들어가는 거. 그럼 여기까지는 위에 있는 거 외울 필요가 없잖아요. 공공 들어가고 공영 들어가면 직접 개입이다. 그럼 될 거니까. 근데 토지은행은 공공 안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토지은행의 다른 말이 공공토지비축입니다. 요거는 세 가지가 똑같은 말. 토지은행, 공공토지비축, 공공 빼버리고 토지비축 다 똑같은 말. 직접 개입 방법에서 가장 시험에 잘 물어보는 게 토지은행입니다. 토지은행이 가장 잘 물어봐. 작년에도 냈고, 토지수용 협의매수 전부 다 직접 개입입니다. 여기까지. 자, 행복주택도 직접 개입입니다. 그럼 행복주택은 무엇을 대표하고 나왔어요? 행복주택가 무엇을 대표하고 나왔으면 이거 공공임대주택을 대표하고 나왔어요. 그럼 공공임대주택이 나오든 행복주택이 나오든 전부 다 직접 개입입니다. 그러면 대표 선수가 바뀔 수 있죠. 행복주택이 아니라 다른 대표 선수가 나올 수 있죠. 국민임대주택. 그게 다른 대표 선수죠. 그러면 이 자리에 국민임대주택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영구임대주택이 들어가거나 다 그게 공공임대주택이야. 그러면 직접 개입. 자, 여기
분양가 규제, 분양가 상한제, 그다음에 임대료 규제, 임대료 상한제, 얘도 직접 개입입니다. 직접 개입. 지금까지는 출제하지 않았습니다. 분양가 규제, 임대료 규제, 분양가 상한제가 직접 개입입니까? 그러면 네. 자, 그다음에 간접 개입은 돈 나오면 세금, 부담금, 보조금, 그러면 간접 개입입니다. 세금은 세금이라고 안 내요. 이렇게 세금의 종류를 줍니다. 이렇게 종부세라고 안 나옵니다. 종합 부동산세, 그러면 재산세를 준다든지, 뭐 법인세를 준다든지 전부 다 간접입니다. 각종 부담금이라고 안 주고 이름을 주겠죠. 개발 부담금을 준다든지, 재건축 부담금을 준다든지, 농지 전용 부담금을 준다든지, 보조금이라 주지 않고 임대료 보조. 임대료 보조가 간접 개입에서는 가장 시험에 잘 나와요. 그러면 이 임대료 보조가 저기 토지은행이 가장 잘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지원, 대부비율, 총부채 상환비율, 대부비율 높였습니다. 총부채 상환비율 높였습니다. 돈을 많이 빌려줘라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개입하겠다는 소리죠. 행정지원, 정보제공, 작년에 부동산 가격 공시를 줬네요. 부동산 가격 공시, 국가가 표준지 공시가, 표준주택 가격 이렇게 공시하잖아요. 그러면 부동산 가격이 공시되면 우리에게 정보 제공해 주는 거야. 하곡동의 땅값이 적정한 가격이 얼마인가 그거 알려주는 게 표준지 공시일까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 가격 공시가 정보 제공해 주는 거예요. 정보 제공. 그러면 부동산 가격 공시가 왜 간접 개입입니까? 정보를 제공해 주잖아요. 그러면 간접이죠. 자, 저기다 제가 어제 학원에서 이제 여기 지금 제가 질문하는 거 했는데 어제 학원은 주간반은 아주 기가 막히게 틀려버리고 어제 학원 야간반은 다 맞추시더라고요. 잘 들으시라고 그러니까 제가 여기다가 뭘 하나 쓸 건데 이게 직접 갭인지 간접 갭인지 잘 보시라고. 내가 하나 쓸 거라고. 여기다가 여기 없는 것을. 근데 어느 칸에다 쓰는가 잘 보라고. 어제 주간반에 했던 말하고 똑같이 하는 거야 지금. 어느 칸에 쓴가 봐요. 그래서 쓴 것을 이게 직접 갭입니까 간접 갭 보라고. 지적 등기 제도. 지적 등기 제도. 어제하고 똑같습니다. 지적 등기 제도가 이렇게 써주고 어제. 그러면 무슨 개입입니까? 그러니까 직접. 아주 크게 답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썼는데도. 그래서 내가 뒤로 넘어질 뻔 봤습니다. 지적 등기 제도가 혹시 나오면 이건 직접입니까? 간접입니까? 간접입니다. 이 지적 등기 제도가 왜 간접이냐면 정보 제공해 주는 거예요. 정보. 우리는 내 땅 아니지만 우리나라 모든 땅의 정보를 알 수 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 지적 등기 제도가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야. 그래서는 이건 간접입니다. 굳이 나온다면. 자, 그럼 이 두 개 구별하는 거 이제 여러분 모기가 더 이상 나는 못해 이제. 그럼 이것만 있습니까? 아니요. 등 있잖아. 등. 그러니까 무수히 많은 거야. 그럼 선생님, 너는 직접 개입 다 아냐? 아니요. 다 모릅니다. 왜? 무수히 많으니까. 그럼 우리나라에 직접 개입이 아는 사람, 다 아는 사람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한 명도 없어요. 이 정도가 우리 시험에 나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정도 아는 건지, 요 등자 나왔잖아. 등은 무수히 많다는 소리잖아요. 그치? 다 알 수 없는 거니까. 자, 두 개 구별하는 거 무조건 맞춰야 나오면. 그 다음에 토지용 규제. 토지용 규제에서는 요거 나와요. 지역지구제는 토지용 규제다. 요거 정도. 토지용 규제는 내 땅인데 국가가 내 마음대로 못하게 하는 거야. 그걸 토지용 규제라고 그래. 그럼 요 개발권 양도제가 나왔죠. 여러분들 요 개발이란 말이 이용에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이 토지를 이용한다. 이 토지 이용이라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토지 이용이 뜻? 토지에다 뭐 하겠다는 소리야. 토지에다 건물 짓겠다. 건축이죠. 건축. 그것도 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용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넓은 개념이야. 그럼 토지가 있으면 그 토지에다 무엇을 하면 그게 이용이야. 그럼 토지 요 개발했다. 그럼 개발은 이용입니까? 아닙니까? 이용이잖아요. 그럼 개발권 양도제는 좀 이따 나오겠지만 이 다음 시간에 여기에 내 땅이 있는데 여기가 보전지역으로 지정돼요. 그 보전지역으로 지정되면 개발하지 못하게 막는 거야. 그러면 이용을 규제하는 거잖아요. 이해됐죠? 그래서 개발권 양도제가 직접이냐 간접이냐 토지용 규제냐 그러면 토지 규제 이렇게 속한다. 이렇게. 물론 이 토지용 규제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요것만 내요. 용도 지역지구제는 토지용 규제다. 자, 요거 이제 한 문제 나오면 100% 맞춰야 되고 한 문제 맞췄습니다. 자, 정부의 실패란 말 나오네요. 근데 이 정부의 실패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이렇게 개입을 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분양가 규제도 하고 임대료 규제하고 이런 일을 했어요. 그러면 이런 일 하면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 결과가 나쁠 수 있다는 거죠. 나쁠 수 있다. 그럼 정부가 개입해서 나빠졌다. 그것을 정부의 실패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부의 실패가 뭔데요? 그러면 정부의 시장 개입으로 오히려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이 심화됐다. 더 나빠졌다는 소리예요. 시험은 정부의 실패는 지문 나오는 거야. 정부의 시장 개입은 실패할 수도 있다. 이 지문이 가장 직접적인 지문이라고. 그렇지 않고 정부의 시장 개입으로 오히려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이 심화될 수 있다.
또는 정부의 시장 개입으로 우리 사회 전체의 후생이 만족감이 감소할 수 있다. 그게 정부의 실패입니다. 근데 이제 정부의 실패를 이제 시험에 주면 그러면 이제 이렇게 주면 우리는 다 맞출 수 있는데 이제 어차피 지문이니까 OX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교묘하게 속입니다. 제가 두 번에 걸쳐서 이야기할 테니까 이게 O인가 X인가 봐봐요. 정부의 시장 개입으로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이 심화됐다면 이는 시장의 실패이다. 다시 해볼게요. 다시 정부의 시장 개입으로 정부가 개입한 거야. 그래서 더 나빠졌다. 이걸 시장의 실패라고 한다. OX. 정부의 실패라고 해야지. 정부의 실패는 정부가 개입해서 더 나빠지는 거야. 그건 제가 이러잖아. 정부의 시장 개입으로 더 나빠지는 것을 시장의 실패라고 한다. OX? X. 시장의 실패가 아니라 뭐요? 정부의 실패. 속은다니까요. 정부의 시장 개입했다잖아. 그럼 정부가 개입해서 더 나빠졌다잖아요. 그럼 그것은 시장의 실패입니까? 정부의 실패입니까? 정부의 실패. 속아버린다니까요. 그러면 또 해볼게요. 부동산 정책으로 시장의 비효율성이 심화됐다면 부동산 정책으로 시장의 비효율성이 심화됐다. 더 나빠졌다는 소리야. 이를 시장의 실패라고 한다. X. 정부의 실패. 부동산 정책. 정부가 개입했다잖아요. 그건 더 나빠졌다잖아요. 그럼 뭐요? 정부의 실패. 그러면 굳이 여기는 없으니까 써보면 이렇게 할 수 있죠. 정책으로 이 말이 부동산 정책으로 이 말은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했다 이 말이에요. 개입으로 비효율성 심화. 비효율성이 심화됐다. 그럼 비효율성이 심화됐다 말은 더 나빠졌다는 소리잖아요. 그럼 이를 정부의 실패라고 한다. 시장의 실패라고 한다. 정부의 실패라고 한단 말이에요. 정부의 실패라고 한다. 그럼 시장이 실패라고 한다. 그러면 죽사발이 되는 거지. 이렇게 정부의 실패라고 한다. 정부가 개입했다잖아. 그거 더 나빠졌죠. 정부의 실패. 자,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정부의 실패까지 봤으면 이제 시장의 실패를 봐야 돼. 시장의 실패는 이제 갑시다. 그러면 시장의 실패는 개념 필요 없어요. 시장의 실패의 개념은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입니다. 그럼 시장의 실패란 자원배분 비효율성인데 구체적으로 가면 너무 많이 만든다, 너무 조금 만든다, 이게 시장의 실패입니다. 꼭 이것만 시장의 실패 아니야. 어떤 이유로 시장이 잘못되고 있으면 시장의 실패야. 그럼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성공했을까 실패했을까? 실패한 거지. 부동산 시장은 성공할 수가 없어요. 왜? 현실의 시장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다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왜? 불안전하니까. 응? 부동산 가격이 너무 높아도 실패한 거고 부동산의 투기적 현상이 발생해도 실패한 거고 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 실패란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인데 그러면 이걸 내는 게 아니라 시장의 실패 원인을 물어본단 말이에요. 시장의 실패 원인. 그러면 시장의 실패 원인도 아주 빈번하게 나온 게 아니라 한 4년에 한 번꼴로 5년에 한 번꼴로 그냥 간단해요. 다음 주 시장의 실패 원인인 것은 시장의 실패 원인이 아닌 것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시장의 실패 원인은 다른 말로 시장이 실패하면 정부가 개입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시장의 실패 원인을 다른 말로 정부의 시장 개입 원인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장의 실패 원인 이렇게 외워야 되는데 그럼 시장의 실패 원인 몇 개입니까? 5개라 하면 안 돼요. 5개는 안 됩니다. 무수히 많답니다. 그러면 시장의 실패 원인을 전부 아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무수히 많으니까. 근데 우리는 이 정도에서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이 정도로 공부하고 가는 거야. 선생님 나는 다 알고 싶어요. 그러면 내년에 경제학과를 가든지 그렇게 하시라고. 예? 그래야 다 알 수 있으니까. 경제학과고 하버드 유학 갔다 와도 다 모릅니다. 시장 실패 원인을 다 모른다고. 예? 그러니까 무수히 많으니까. 그러면 다 외우는 게 아니라 이 정도로 알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5개 나왔는데 5줄 나왔는데 제가 얼마나 많은 것을 쓴가 봐봐요. 그러면 엄청나게 많아요 이게.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이 있고 불안정인 시장이 있어요. 그 완전 경쟁 시장이든 불안정인 시장이든 자원을 배분해야 돼. 그런데 완전 경쟁 시장이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완전 경쟁 시장은 꼭 필요한 만큼 꼭 적당한 가격으로 물건을 만들어내요. 그게 완전 경쟁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됐다고 그래요. 그럼 어떤 게 완전 경쟁이냐면 여러분이 58일 후에 10월 28일 시험 봤는데 모든 과목이 60점 맞아버린 거야. 그게 완전 경쟁입니다. 꼭 필요한 만큼 점수를 맞잖아요. 그게 완전 경쟁이란 말이에요. 그게. 근데 그 안전 경쟁이 여러분 될 것 같아요? 안 돼. 저는 안전 경쟁 지금까지 제가 20년 정도 수업을 하고 있는데
완전 경쟁이 된 사람 딱 한 명 봤습니다. 저하고 같이 이제 공부했던, 여기 학원에서 공부했던 그분이, 어떤 분이 한 10여 년 전에 그분이 모든 과목을 60점 맞아버렸어요. 야간반이었는데. 그분이 완전 경쟁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경쟁의 뜻 아시겠죠? 완전 경쟁의 뜻. 그거요. 그분은 직장인이었는데 그분의 제가 보니까 60점 맞는 비결이 있어요.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수업을. 한 번도. 그래서 물어봤어요. 남자분인데 저보다 한 5-6살 정도 어렸었는데, 그래서 자기는 공부할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학원에 왔더라도 학원에 듣기라도 해야 되겠다. 그러면 공부할 시간이 있습니까? 토요일, 일요일 이후에는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좀 늦더라도 계속 왔다고. 가서 졸기도 하고 이렇게 좀 빨리 갈 때도 있고. 그래서 그래도 60점 맞아 합격했잖아요. 이렇게. 지금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회사 그만두고 아주 잘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자주 연락 왔었어요. 막 교수님 때문에 60점 맞아가지고. 근데 지금은 연락도 안 합니다. 잘 풀려서 오픈한다고 연락 와서 제가 꽃도 보내주고 그랬는데 그 뒤로는 언제 한번 식사라도 한번 합시다 그러는데 네, 그랬어요. 식사는 그렇고 돈이나 좀 보내달라고. 자, 이제 그만하고 얘기합시다. 이게 완전경쟁 시장이 되면 시장이 성공, 자원배분의 효율성이라고 그래요. 근데 불안정인 시장이면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입니다. 그러니까 불안정인 시장이 됐어요. 불안정인 시장. 시장이 불안정해서 불안정인 시장이 됐습니다. 그럼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이야. 그러면 시장이 불안정해졌습니다. 근데 불안정인 시장은 독점, 가점, 독점적 경쟁, 공급 독점 이런 거 나온 거야. 이 독점은 공급 독점도 있고 수요 독점도 있고 쌍방 독점도 있고 그래요. 우리가 아는 이 독점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고. 그러면 시험에서 독점이 나오든 공급 독점이 나오든 또 뭐 자연적 독점이라고 해서 자연적 독점. 그러니까 어떤 독점이 나오든 간에 독점이 나오면 그 뭐다? 시장이 실패야. 시장이 실패. 그럼 여기 있는 거 다 시장이 실패. 그러면 여기 불자를 빼고 완전 경쟁이 줘요. 완전 경쟁이 2번 나왔거든. 그럼 완전 경쟁은 시장이 실패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는 소리잖아. 아니다. 예. 그래서 여기 한 줄 외웠습니다. 그다음에 규모 경제, 비용 체감 산업. 이게 자연적 독점이에요. 이게 독점이에요, 독점. 왜 그런가 해서 논리는 필요 없는 거고 독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요. 규모 경제와 독점 이렇게 내요. 묶어서. 그럼 규모 경제가 결국 독점이 되는 거야. 그럼 규모 경제, 비용 체감 산업이 독점이니까 시장이 실패. 공공재, 무임승차, 시장이 실패. 예부 효과, 시장이 실패. 근데 여러분 이제 주면 여기 속인단 말이에요. 요 정의 예비효과 그러면 뭔가 좋은 느낌을 받아. 그러면 정의 예비효과는 시장의 실패 원인이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정의 예비효과도 시장이 실패입니다. 정의 예비효과도 부예비효과도 시장이 실패입니다. 남자도 사람이고 여자도 사람이다 그 말이 이게. 근데 정의 예비효과를 딱 던져주잖아요. 이거는 시장이 실패가 아닌데요. 그런다고. 정의 예비효과도 시장이 실패입니다. 그러면 정의 예비효과 나오든 부예비효과 나오든 전부 다 시장이 실패고. 이 정의 예비효과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예부 경제, 예부 불경제. 그럼 예부 경제가 나오든 예부 불경제가 나오든 예부 비경제가 나오든 전부 다 시장의 실패. 정보의 비대칭성, B자 빼고 정보의 대칭성 나오면 틀린 말. 정보의 비대칭성, 정보의 불안전성. 그러니까 정보가 비대칭적이면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다. 역선택, 도덕적 해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시장의 실패 원인이죠. 도덕적 해이, 역선택은 아직 우리 시험에서 출제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암기사항. 그러면 시험에서 민간제를 줘. 민간제. 자, 민간제를 딱 던져주면서 여기에 시장이 실패냐고 물어봐요. 민간제. 민간제는 시장이 실패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공공재가 시장이 실패입니다. 공공재. 민간제는 시장이 실패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재화의 동질성을 줘. 재화의 동질성. 그럼 재화의 동질성을 주면서 이게 시장이 실패냐고 물어봅니다. 시장이 실패가 아닙니다. 이거 실패 아닙니다. 재화의 동질성은 완전 경쟁 시장이 되면 재화의 동질성이거든. 완전 경쟁이 되면. 그 완전 경쟁이 되면 재화의 동질성이니까 완전 경쟁은 시장의 실패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재화의 동질성은 시장의 실패가 아닙니다. 그럼 재화의 동질성의 반대가 뭘까요? 이질성. 그럼 재화의 이질성을 우리가 배웠던 말로 해봐요. 세 글자로. 재화의 이질성을 우리가 배웠던 말로 세 글자로. 개별성. 그럼 개별성 때문에 시장이 불안전해진다고 배웠죠. 그렇죠? 그러면 개별성은 시장이 불안전하게 만들고 그러면 시장이 실패의 원인이 되는 거죠. 근데 재화의 동질성이 완전 경쟁이거든. 완전 경쟁이 되려면 재화의 동질성이 있어야 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요 재화의 동질성 완전 경쟁이 되는 거고 완전 경쟁이 되면 시장이 실패가
아닌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시장 실패가 아닙니다. 이게 나오면요, 시장의 진입에 자유스럽다, 시장 진입이 자유가 있다, 그러면 완전 경쟁이야. 시장 진입에 자유가 있다, 완전 경쟁이라고. 그러면 시장의 진입의 자유는 시장의 실패가 아니죠. 그러면 시장 진입의 곤란성, 그럼 시장의 실패가 되는 거고. 그럼 무수히 많잖아요, 시장 실패가. 자, 이거는 이제 암기하는 거예요, 암기. 무임승차가 나오든 정예부가 나오든 전부 다 시장의 실패. 자, 이 중에서 단독문제 나온 것은 두 가지. 공공재하고 예부 효과. 그럼 이제 공공재 할게요. 그럼 공공재 그러면 생각나는 말이 뭐가 생각납니까? 공공재. B자. B자하고 과소생산인데, 이제 공공재 하기 전에 여러분 책이 없는 거 좀 해볼게요. 아까 다 했어, 말로. 자, 여기 속인다 말 이거 완전 경쟁은 자원 배분의 효율성입니다. 완전 경쟁. 그러니까 완전 경쟁 시장이든 불안정인 시장이든 부동산 시장이든 자원을 배분해요. 근데 완전 경쟁은 자원 배분의 효율성입니다. 근데 부동산 시장은 자원 배분이 효율적이다, 비효율적이다? 비효율성입니다. 그것을 시장이 실패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속인다고 어떻게 속이냐면, 자 봐요. 부동산 시장은 불안전하다, OX. 부동산 시장은 불안전하다, OX, O. 그 부동산 시장은 자원 배분을 할 수 없다, OX. 부동산 시장은 자원 배분을 할 수 없다, OX. X. 자원 배분을 한다. 하는데 그 자원 배분이 비효율적이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은 자원 배분을 할 수 없다. 그럼 틀린 말이야. 부동산 시장은 불안전하지만 자원 배분이 된다,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은 불안전하게 자원 배분이 안 된다 그러면 틀린 말이다. 자원 배분이 된다. 자 봐요. 부동산 시장은 불안전하지만 자원 배분이 효율적이다 그러면 틀린 말이야. 자원 배분은 되는데 효율적이다, 비효율적이다? 비효율적이다. 그러니까 자원 배분이 안 된다 그러면 틀린 말이고, 자원 배분이 효율적이다 해도 틀린 말이고, 비효율적이죠. 예? 부동산 시장은 개별성에도 불구하고 자원 배분이 효율적이다, OX, X. 자원 배분이 비효율적이야. 자, 이 말은 부동산 시장은 자원 배분이 된다. 그런데 비효율적이다. 그러면 자원 배분이 안 된다, 틀린 말. 자원 배분이 효율적이다, 틀린 말. 이해되셨습니까? 예? 열심히 쓰고 계시나요? 안 쓰나요? 쓰고나면 쓰고, 쓰기 싫으면 안 쓰고, 뭐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제 58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속인다고요? 말장 나누는 겁니다. 꼭 중개사법 같아요, 중개사법. 이거 말장, 중개사법. 중개사법과 다른 점, 결혼 시간은 자유가 있는데 중개사법은 그렇게 자유스럽지 않다는 거. 똑바로 앉아야 된다는 거. 졸면 혼난다는 거. 쓰라 갈 때 써야 되고 쓰지 말아 갈 때 안 써야 된다는 거. 그게 결혼하고 중개사법의 차이점입니다. 자, 됐나요? 자, 됐어요. 이제 넘깁니다. 공공재 갑니다. 공공재에서 가장 시험이 잘 나온 건 무슨 생산? 과소생산. 과소생산. 소비에서 비경합성과 비배제성과 갖는 자를 공공재라 합니다. 그럼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이 무슨 말인가는 좀 이따 보기로 하고, 이렇게 나와요. 공공재는 소비에서 경합성과 배제성을 갖는다. B자를 뺀단 말이에요. 그럼 틀린 말이야. 아직 우리 중개사 시험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근데 다른 시험에서는 B자를 빼고 잘 줘요. 공공재는 소비에서 경합성과 배제성을 갖는 자다. 그럼 틀린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 공공재가 나오는 순간 B자 있는 거 없는 거 보고, 그다음에 과소인가 과잉된가 그거 찾으면 돼요. 근데 요즘은 이제 이렇게 또 물어봐요. 그 비배제성이란 말의 뜻을 물어보기도 해요. 비경합성이란 말의 뜻은 안 물어보는데 비배제성을 뜻을 물어봐요. 그럼 비배제성의 반대가 배제성이거든. 그럼 배제성은 돈 내지 않았으면 쓰지 마세요. 돈 안 냈으면 나가세요. 그게 배제성입니다. 배제. 당신은 배제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학원에서 수강증 검사하는 거 있죠. 수강증 검사하는 게 배제성입니다. 수강증 검사하는 게. 수강증 검사는 수강 안 했으면, 돈 안 냈으면 나가세요. 그 말이잖아요. 그 학원에서 수강증 검사하는 게 그게 뭐예요? 배제성. 예전에 열차 타면 중간에 검사했죠. 지금도 합니다. 지금도. 검사했죠? 그게 뭐예요? 배제성. 그러면 돈 안 낸 사람, 그 사람 뛰어내렸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잖아요. 네? 그럼 돈 안 냈으면 나중에 돈을 많이 부과하잖아요. 그게 배제성이야. 그럼 비배제성은 돈 안 내도 사용할 수 있다. 그게 무임승차잖아요. 무임승차. 그럼 공공재는 왜 과소생산이냐면, 공공재는
자, 공공재가 이제 도로, 공원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도로, 공원은 처음부터 돈을 못 받아요. 이것 때문에. 그럼 돈을 못 받으면 사기업들이 현대나 삼성이 만든다 안 만든다? 안 만든다. 그래서 과소생산이라고. 최근에 감정평가사 시험에서 이렇게 내요. 공공재 생산을 시장이 맡기면 과소생산되는데 그 원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래요. 자, 공공재는 과소생산 되죠? 그 원인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 원인으로 가장 적절한 거 그래요. 그래서 3번 무임승차. 답 몇 번? 3번. 그게 답이에요. 3번 무임승차. 무임승차 돈을 못 받으니까 안 만든다는 소리야. 그럼 돈을 받을 수 있으면 만든다 안 만든다? 만든다. 순대해서 돈 되니까, 순대 장사에 돈 되니까 순대를 하겠다고 CJ에서 달라고 날 치잖아요. 돈 되면 하겠다는 소리야. 돈 되면. 도로 만들어서, 공원 만들어서 돈 된다. 그럼 삼성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절대 가만히 안 있습니다. 무조건 죽어도 달라드는 거지. 그런데 돈 안 되니까 안 만든다. 그래서 과소생산이야. 자, 그러면 요 비배제성은 이제 됐어요. 비배제성은 돈 내지 않고 소비할 수 있다. 이걸 다른 말로 이렇게 학문적으로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 혜택을 볼 수 있다. 그게 비배제성입니다. 그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사용하니까 그 만든 사람은 돈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안 만든다는 소리야. 그걸 비배제성. 그 비경합성은 나의 소비가 다른 사람 소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게 비배제성입니다. 비배제성. 그러면 이제 비경합성. 그 경합성이 뭐냐면 이게 경합성이야. 현대자동차에서 승용차 세계에서 가장 멋진 승용차를 10대를 만들어요. 금액은 한 50억 합니다. 한 대에 10대를 만들었는데 그 10대를 중에서 제가 9대를 사버려요. 9대를. 그럼 저의 소비가 다른 사람 소비에 영향 미쳐 안 미쳐요? 미치잖아요. 다른 사람 사겠다고 대기하고 있는데 제가 9대를 사버리면 다른 사람 소비에 영향 미치잖아요. 그게 경합성이야. 경합성. 그 비경합성은 나의 소비가 다른 사람 소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면 도로가 공공재 맞죠? 그럼 도로가 공공재인데 도로를 소비한다 말은 내가 도로를 이렇게 걸어간다는 소리야. 공원이 공공재 맞죠? 그럼 공원이 공공재인데 공원을 소비한다. 여기 소비잖아, 소비. 공원을 소비한다 말은 공원에서 내가 산책하고 있다는 소리야. 그럼 내가 공원을 산책하면 다른 사람 산책 못한다. 그게 경합성이야. 근데 비경합성은 나의 공원 산책이 다른 사람에 영향 미치지 안 미쳐요? 안 미치지. 내가 도로 걸어가도 여러분도 걸어갈 수 있잖아요. 그게 비경합성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봐요. 예전에 우리 시험이 아니라 다른 경작 시험에서 이런 게 있어요. 잘 들어봐요. 공공재는 비경합성으로 인하여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사람도 소비할 수 있다. 잘 들어봐요. 공공재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사람도 소비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공공재는 비경합성으로 인하여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사람도 소비할 수 있다. OX. X. 비배제성 때문에. 그렇죠? 그 비배제성 때문에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사용한다. 이렇게 나와야지. 않고 사용 가능. 이렇게 나와야죠. 지금 이해됩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했잖아요. 제가 공공재는 소비에 있어서 비경합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소비할 수 있다. 이렇게 냈잖아요. 그러니까 공공재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사용 가능하다. 이건 맞아요. 이건 맞는데 이 말을 비배제성으로 연결시켜야 돼. 비경합성 연결시키는 게 아니라 You know? 예, 됐어. 예. 자, 그러면 이제 공공재의 개념이 끝났고 두 번째 공공재 종류 갑니다. 공공재 종류는 외우는 게 아니죠. 이렇게 도로, 공원, 의무교육 이런 것들을 공공재라고 합니다. 소방, 국방, 치안 이런 거. 자, 그러면 이제 공공재를 가장 대표하는 게 도로, 공원 이런 건데 사회 간접 자본인데 그럼 요 도로, 요 공원 이런 것들은 한 번 사용으로 수명이 끝난 겁니까? 오랜 사용할 수 있어.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죠. 한 번 사용으로 수명이 끝난 것을 단용재라고 해요. 단용재, 일회용 마스크, 뭐 밴드 이런 거, 우리 뭐 데일밴드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을 단용재라고 그래. 그러면 공공재는 단용재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단용재가 아니라 일정 기간 사용할 수 있다는 내구재라고 내구재. 자, 공공재는 대부분이 내구재이다. OX, O. 이것도 딱 한 번 나왔죠. 내구재. 일정 기간 사용할 수 있다. 공공재는 대부분이 비내구재다. 그럼 틀린 말이야. 내구재다. 내구재. 비내구재도 한 번 나왔고 내구재도 한 번 나왔고 내구재 옳은 말, 비내구재 그러면 틀린 말. 공공재는 내구재이다. 그러면 이 공공재 생산은 시장이 맡겠어요.
그럼 시장기구에 맡겼더니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만큼 만든다 안 만든다? 안 만든다. 과소생산. 무엇 때문에? 돈을 못 받으니까. 그러니까 비배제성 때문에. 대책. 그러면 야구 시장이 실패했네. 조금 만들었으니까 대책. 그럼 정부가 개입해서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기금으로 정부가 직접 공공재를 만들 수밖에 없다. 그럼 여기 있는 거 다 공공재죠. 이거 현대에서 합니까? 삼성에서 합니까? 다 정부가 하잖아요. 정부가. 그래서 공공재는 다 정부가 만들어낸다는 소리예요. 돈 되면 현대에서 다 해버려요. 삼성이 다 하고 CJ도 하고 이렇게 하겠죠. 롯데도 하고. 이제 공공재는 정의예비효과 유발시킨다. 정의예비효과는 내가 돈 내지 않고 혜택 보는 것을 정의예비효과라고 해. 그럼 공공재는 돈 내지 않고 다 혜택 보잖아요. 소비에 있어서 규모 경제는 딱 한 번 나왔는데 이 공원 있죠. 공원. 공원이 공공재입니까? 아닙니까? 공공재야. 이 공원 만들 때 비용이 100억 들었어. 100억 들었는데 소비자가 딱 한 명이야. 그 공원을 이용한 사람이 한 명이라고. 그 비용은 100억이죠. 근데 그 공원의 이용자가 소비자가 100명이면 비용은 1억으로 줄어든다고. 그걸 소비에서 규모 경제. 요 소비의 규모 경제는 소비량을 늘렸더니 소비 규모를 키웠더니 비용이 다운되다. 경제적으로 됐다. 이런 뜻이에요. 이 뜻을 물어보지 않고 공공재는 소비에서 규모 경제를 유발시킨다. 자, 이 정도. 자, 공공재 끝났습니다. 공공재 포인트는 돈 내지 않는다가 그 포인트예요. 포인트. 여러분들 지하철은 공공재입니까? 아닙니까? 지하철은 공공재 아닙니다. 여러분 다 돈 내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내는 그 지하철 요금이 원가에 못 미치거든요. 원가에 못 미친다고. 그다음에 지하철을 돈 내지 않고 타는 분들 있죠. 그렇죠? 서울시는 65세 이상인가 그럴 거란 말이야. 그분들은 공공재입니까? 아닙니까? 그분들은 공공재입니다. 지하철이. 그래서 지하철을 준공공재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준공공재. 자, 그렇게 불렀어요. 시험에 그건 안 나오고, 이제 공공재에 준한다 그 뜻이에요. 공공재는 돈 내지 않는다고, 지하철은 일정 부분 내고 아직 안 낸 사람도 있고, 그래서 지하철을 준공공재 이렇게 부릅니다. 이제 AV효과 갑시다. 공공재보다 AV효과 훨씬 더 중요하니까,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제가 당부 말씀 한 15분 했더니 좀 적기네요. 이렇게. 자, AV효과 갑시다. AV효과가 나오면 가장 먼저 뭐가 떠올라야 돼요? 부동성, 인접성. 부동성, 인접성 때문에 AV효과가 발생한다. AV효과의 개념. 어떤 사람이 경제활동을 합니다. 물건을 만듭니다. 연탄 공장에서 연탄 만듭니다. 담배를 피웁니다. 그럼 연탄 만들면 생산활동, 담배 피우면 소비활동. 이 과정에서 세 가지가 나와야 돼요. AV효과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제3자에게 이익을 주거나 손해를 주는데 거기에서 대가나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 모든 행위를 AV효과라고 그래요. 그럼 요 이익의 대가, 손해에서 보상하지 않았다. 이걸 시장기구를 통하지 않았다 이렇게 불러요. 시장기구를 통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을 거,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칠 거, 시장기구를 통하지 않을 거, 이렇게 되면 이게 AV효과입니다. 근데 이렇게 나와요. AV효과란 어떤 사람의 경제활동이 의도적인 결과가 의도적인 이렇게 나와요. 뭐 X? X. 당사자에게 X. 제3자가 나와야 돼. 그 다음에 시장을 통하여 그래요. 시장을 통하여. OX? X. 시장을 통하지 않고. 이 세 가지가 나왔을 때 AV효과야. 이익을 주면 정의예비효과, 손해를 주면 부의예비효과. AV효과는 생산활동이 나타날 수도 있고 소비활동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요 이익을 주면 정의예비효과인데 정의예비효과를 예부경제, 부의예비효과를 예부불경제, 요 불경제, 불자 대신에 예부비경제 이렇게 불러요. 이렇게. 그럼 요거 개념 끝났어요. 그러면 AV효과의 이제 AV효과의 구분은 생산활동이 나타날 수 있고 소비활동이 나타날 수도 있다. 생산의 정부, 소비의 정부. 됐습니까? 예. 여기 개념은 매우 잘 나오고 요 구분하는 것은 한 2번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요 구분은 어떻게 나왔냐면 이렇게 나왔어요. AV효과는 생산활동에서 나타나지 소비활동에 나타나지 않는다. 그럼 OX, X 이렇게 한번 냈고 한 번은 AV효과는 생산활동과 소비활동에서 나타난다. OX, O 이렇게 냈고 자 아직 우리 시험은 나오지 않았지만 이제 다른 시험에서 요 AV효과 요 개념 있죠. AV효과 요 개념 이 개념 가지고 속이는 말이 있어. 전형적으로 속이는 말이. 그러니까 어떻게 속이냐면 이걸 이제 속일 때요. 자 이렇게요. 여기에 AV효과가 봐봐요. AV효과가 어떤 사람이 제 3자에게 영향을 미쳐요. 네, 3자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손해를 미쳐요. 이렇게 손해를 줬단 말이에요. 그럼 손해를 줬으면 내가 보상해야 되죠. 그 보상하면 AV효과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 보상 안 하면 AV효과죠. 그래요? 그럼 어떤 사람이 제3자에게 영향을 미쳤고
자, 제3자에 영향을 미쳤다. 제3자에게 손해를 줬습니다. 손해를 주고 제3 주고 보상이 주어졌다. 그러니까 보상이 했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이걸 제3자가 보상을 인지를 못한다. 보상을 인지를 못하고 있다. 이게 외부 효과냐고 물어봐요. 이게 외부 효과냐고. 자, 이런 거잖아요. 제3자가 어떤 사람에게 손해를 줬습니다. 그런데 보상이 이루어졌습니다. 주었다. 주어졌다. 근데 제3자가 보상을 인지를 못하고 있다. 이게 외부 효과입니까? 아닙니까? 요거는 외부 효과일까 아닐까? 자, 아닌 것 같아요? 외부 효과 같아요? 몰라요? 외부 효과 아니죠. 보상이 주어졌다잖아. 보상이 안 돼야 외부 효과야. 보상이 안 돼야 외부 효과인데 보상이 주어졌다잖아요. 그러니까 보상이 주어졌으니까 외부 효과가 아니지. 제가 여러분에게 손해를 미쳤어요. 손해를 줬단 말이에요. 의도하지 않았지만. 근데 내가 여러분에게 보상을 해줬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것을 인지를 못하고 있는 거야. 내가 보상 받았다는 건 인지를 못하고 있다고. 그것은 외부 효과가 아니란 말이에요. 왜? 보상이 주어졌잖아요. 그 외부 효과가 아닌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예. 자, 됐고 이제 전형적으로 속이는 방법이 이게 빨리 지워버려야지. 여기 나왔네. 제3자에게 손을 주고 보상을 했는데 제3자가 보상을 인지 못하는 상태, 이거는 외부 효과가 아닙니다. 예. 여러분 배터리가 다 돼가네요. 지금 50분 됐으니까. 그런데 이번 시간에 이거 끝내야 되니까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제3자에게 손을 주고 보상을 했는데 제3자가 보상을 인지 못하는 상태는 외부 효과가 아닙니다. 왜요? 보상이 주어졌으니까. 자, 그래요. 별것도 없죠. 지금까지 공부한 거. 직접 개입, 간접 개입 구별하는 거. 그 다음에 시장 실패의 원인 외우는 거. 그 다음에 공공재, 빚자, 과소생산. 그럼 이제 외부 효과 하고 있잖아요. 화면을 넘기도록 합니다. 자, 외부 효과 내용입니다. 정외부 효과, 부외부 효과 있는데 부외부 효과만 공부하면 돼. 정외부 효과는 공부할 필요 없어요. 왜? 부외부 효과하고 정외부 효과는 정반대니까. 그럼 부외부 효과는 외부 불경제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내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는 거야. 보상하지 않고 손해를 끼쳐버리는 거야. 의도하지 않는 손해를 미친다. 이게 부외부 효과입니다. 그 부외부 효과는 제가 연탄공장 사례를 들었는데 A라는 연탄공장에서 연탄 만들면 그러면 공해가 유발돼. 그게 부외부 효과야. 그러면 요 A라는 연탄공장의 사적 비용, A라는 연탄공장이 부담하는 비용은 사적 비용 한 개를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상관없어요. 그럼 1,000원이 들어가. 1,000원이. 그런데 우리 사회 전체가 부담할 비용은 요 1,000원하고 공해 비용 200원을 포함해서 1,200원이 들어간다고. 그럼 생산활동에 부외부가 발생시키는 재화는 사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 중에 어디가 큽니까? 사회적 비용이 더 크죠. 요거 딱 하나 알면 돼요. 요거. 그럼 사회적 비용이 더 크다. 요거 엄청 잘 내거든. 그럼 생산활동에 부외부가 유발되면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킨다. OX? O. 부외부가 유발시킨다.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킨다.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킨다. OX? X 증가시킨다. 그러면 편익이 나와. 편익이. 그 편익이 나오면 부등호 반대. 사적 편익이 더 커. 그러면 정의외부가 볼까요? 그러면 정의외부가로 오면 생산비는 사적 비용하고 사회적 비용이 나와요. 외울 필요 없다 했잖아요. 그럼 정의외부가 나왔습니다. 반대. 요거 반대. 그 편익은 사적 편익하고 사회적 편익이 나왔어요. 이 정의외부가는 우리 사회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 그럼 우리 사회에 좋은 영향을 미치면 요 사회 전체의 편익이 커져 작아져. 커지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예? 그럼 요거 됐고 이제 요 편익은 잘 안 내고 사회 비용을 잘 냅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A라는 연탄 공장이 연탄을 하나 만들 때 A라는 연탄 공장이 1,200원을 부담해야 돼요. 왜냐면 생산비 1,000원하고 공해비용 200원을 부담해야 돼요. 근데 A라는 연탄 공장이 있죠. 공해비용 200원을 부담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지. 그래서 A라는 연탄 공장은
1200원보다 더 낮은 생산비로 물건을 만드네요. 그러니까 과잉 생산을 많이 만든다. 과잉 생산. 과잉 생산, 과다 생산. 많이 만들었다는 소리예요. 그럼 왜 이 과잉 생산 됐어요? A라는 연탄 공장이 공예비용 200원을 부담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많이 만들었다는 소리예요. 그럼 이 과잉 생산을 다른 말로 이렇게 해요. 사회적, 체적 생산량. 이 체적 생산량이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양이야. 그 양보다 많이 만들었다는 소리야. 이 시장의 균형 생산량이 A라는 연탄 공장에서 만들어낸 연탄의 수야. 그러면 이 사회적 적정 생산량이 100장인데 A라는 연탄 공장은 120장을 만듭니다. 이 소리야. 그러니까 부의 예비효과는 과잉 생산된다. 이게 우리한테는 가장 좋아요. 부의 예비효과가 발생하는 재화를 시장에 맡겨놓으면 그러면 과잉 생산된다. 과잉 생산된다. 근데 이 과잉 생산된다고 우리한테 좋은데 그걸 약간 각색을 해서 부의 예비효과가 유발시키는 재화의 생산을 시장에 맡겨놓으면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시장에 맡겨놓으면 그러면 체적 생산량보다 시장의 균형 생산량이 더 많다. 이렇게 표현한다. 이렇게 표현돼서 나오면 여러분이 좀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과다 생산에 많이 만들었다. 기준이 체적 생산량보다 많이 만들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줄 테니까 그 질문에 답을 해보십시오. 자, 쓰지 않고 2번에 걸쳐서 할게요. 자, 부의 예부효과를 유발시킨 재화에 정부가 개입을 하게 되면 과잉 생산의 문제를 유발시킨다. 다시 할게요. 천천히. 부의 예비효과를 유발시키는 재화의 생산에 정부가 개입을 하면 과잉 생산의 문제를 유발시킨다. OX. X. 정부가 개입하지 않으면 과잉 생산. 않으면. 정부가 개입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러잖아요. 부의 예비효과 유발시키는 재화의 생산을 시장에 맡겨놓으면 이 소리야. 시장. 그러니까 정부가 개입하지 않으면 그러면 과잉 생산이야. 근데 개입하면 과잉 생산이다. 그러면 틀린 말이라고. 개입하지 않으면 과잉 생산이야. 개입하지 않으면. 개입하면 과잉 생산이 안 되는 거라고. 그러면 이제 여기에 과잉 생산 실패했으니까 정부가 개입하는 거야. 대책. 그럼 대책은 부의 예비효과 공해를 유발시키는 것은 보조금 줘야 됩니까? 규제해야 됩니까? 규제. 그러니까 이게 공부거리가 아니라니까. 이게 11월 달에 됐잖아요. 11월 달에 들으면 뭐야 도대체 여기는 어디 나는 누구 그런다니까. 근데 이걸 몇 번 듣다 보면 아 그러네. 공해를 유발시키면 그러면 공해 비용 때문에 우리 사회 전체가 부담할 비용을 증가하네. 그것을 학문적으로 부의 예비효과를 한다네. 그럼 정부는 개입해야 된다네. 그러면 공해 산업에다가 보조금 줘? 미친 거지 이거. 그럴 수가 없잖아. 그럴 수가. 그럼 규제해야지. 그럼 어떻게? 세금 부과하자. 중과세, 부담금 부과하자. 이렇게 개입하겠다는 소리야. 그럼 이렇게 개입을 하게 되면 A라는 연탄 공장의 생산비는 높아질까 떨어질까? 높아져. 이거 낸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냐? 부의 예비효과 유발시키는 재화에 대해서 정부가 개입을 하게 되면 그러면 규제를 하게 되면 그 재화의 생산비는 상승할 것이다. 증가할 것이다. OX? O. 그렇게 되면 공급은 증가 감소. 감소할 것이다. 그러면 공급은 자치이동할 것이다. 그럼 가격은 올라갈 것이다. 됐나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봐요. 여기는 지금 정부가 개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어떻게 개입했습니까? 그러구나. 그렇죠. 간접 개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야지. 그러니까 아직 시험 보러 갈 때가 안 된 거야 지금. 58일 남았잖아요. 어떻게 개입했습니까? 그러면 살짝이 개입했습니다. 이러면 안 되지. 간접 개입했습니다. 이렇게 나와야지. 부담금, 세금 간접이잖아. 간접 개입했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되면 무슨 개입인가 봐요. 이 A라는 연탄 공장에서 연탄을 만들면서 공해를 유발시켜. 그러니까 정부가 이 연탄 공장을 사버려 그냥. 사버린다고. 그러면 은 직접 개입이야. 정부가 직접 사버렸으니까. 그런 것을 직접 개입을 한다고요? 이거는 이제 간접 개입이죠. 이렇게 됐어요. 실제로 공해를 유발시킨 공장을 정부가 매입한 것은 예부효과를 해결하는 방법이다. 공해를 유발시키는 공장을 정부가 매입하는 것은 예부효과를 해결하는 방법이다. 즉 정부가 직접 개입했잖아요. 그것도 우리 시험 문제였어요. 이렇게 부예비효과 유발시키는 것은 우리 마을에 제발 좀 오지 마라. 이것을 님비 현상이라. 님비 현상. 그러면 정예비효과는 봐봐요. 그럼 정예비효과는 과잉생산, 과소생산, 과소생산. 정부가 개입해야 된다, 안 된다? 해야 된다. 그럼 정예비효과는 규제해야 됩니까? 규제 완화해야 됩니까? 규제 완화. 중과세나 조세 감면, 부담금이나 보조금 지급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핀피 현상이 발생한다. 이렇게. 자, 여기는
A부 효과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지금 개입했습니다. 근데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A부 효과를 해결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연탄공장 사장님하고 그다음에 마을 주민 대표가 만나서 협상을 통해서 A부 효과를 해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A부 효과는 대부분이 정부가 개입해서 하는데 정부의 개입 없이 A부 효과를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게 주장한 사람이 코즈라는 사람이야. 미국의 경제학자. 그것을 코즈 정리라고 그래요. 코즈 정리. 자, 봅시다. A부 효과 해결하는 방법,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방법. 두 번째, 사적 주체 간 협상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 이걸 코즈 정리라고 한다. 코즈 정리. 근데 요건 이제 우리 시험 지문에 한 2번 나왔는데, 그럼 봐봐요. A부 효과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정부가 개입해야 된다. OX, X 개입 없이 할 수도 있다. 그럼 뭐 코즈 정리에 의하면 A부 효과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정부가 개입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됐죠? 이렇게. 근데 이 협상이 잘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그래서 사실상 불가능하다가 우리 시험 지문이었습니다. 이렇게요. A부 효과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적 주체가 해결할 수 있는데, 근데 진상 조사가 어려워요. 이게 공익가 얼마 유발됐는가, 그다음에 법적인 여러 절차 문제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게 우리 시험 문제입니다. 그럼 OX, 오, 됐습니까? 네, 됐네요. 자, 여기 한번 봐요. 여기 마지막이니까. 아까 제가 좀 말을 많이 했나 봐요. 자, 여기 봐요. 여러분들, 여기에 정의의 부가입니까? 부의 부가입니까? 부의 부가. 사회적 비용이 더 크니까. 그럼 부의 부가 발생했어요. 요거는 정의의 부가, 부의 부가? 부의 부가. 그러면 부의 부가가 발생하면 개입해야 된다, 안 된다? 해야 되죠. 그러면 부의 부가를 안 주고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부의 부가를 안 주고 이렇게 준다고. 사적 비용보다 사회적 비용이 더 큰 재화는 정부의 시장 개입의 원인이 된다. OX? 이게 부의 부가니까. 그죠? 그러니까 부의 부가를 안 주고 이렇게 준다면 이렇게 주고 나서 개입해야 됩니까? 네, 개입해야 됩니다. 그럼 개입할 때 규제해야 됩니까? 아니면 보조금 지급해야 됩니까? 규제. 이게 부의 부가야. 그래서 과다 생산이야. 그러면 시험 문제가 부의 부가를 안 주고 사적 비용보다 사회적 비용이 더 크면 과다 생산된다. OX? 그럼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 해야 된다. 어떻게? 중과세. 그럼 이거 반대로 2번 사적 비용이 더 커요. 그다음에 사회적 비용이 커요. 이거 뭐야? 정의 예부 효과. 그럼 개입한다 안 한다? 한다. 개입한다. 과소 생산했으니까 개입하는데 보조금 지급해야 됩니까? 아니 부담금. 보조금 지급. 그다음에 조세 감면, 규제 완화. 예. 자, 이번 시간은 좀 오버됐고 저와 함께 10분 쉬었다가 토지 정책으로 갑니다. 되셨나요? 예.